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볼 때마다 불러주는 억양, 그리고 장례식장,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셨던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왜 우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커가면서 저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참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물론 저를 보살피기도 하셨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기에 아무래도 저를 보는 시간은 줄었었죠. 아주머니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저랑 놀아주시려고 하고 늦게 퇴근을 하신 날에도 저의 방에는 꼭 들러주시면서 자고 있는 저를 만져주셨던 분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기도 하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셨어요. 돈에 대한 부족함이라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학교에 가면서 저도 제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차차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도 해보고 나름 큰 간은 아니라서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큰 반항도 해보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저에게 참 잘하셨어요. 주변에서 보면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퇴근하고 오시면 저의 안부를 묻고 저의 일과를 묻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TV를 보면서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잔잔하게 웃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 6년 정도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일은 꼬박꼬박 챙기셨고 정말 정성스럽게 상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제삿날이면 아버지가 늘 일찍 와 계셨고 그날은 아버지가 차리는 음식들도 이것저것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안 쓰고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장까지 직접 봐오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사업은 점차 커갔고 그렇게 저도 점차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아버지가 가주면 좋겠다고 하는 학과를 들어갔죠. 공부도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서 그런지 괜찮게 하는 편이었고 점차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갔습니다. 강요를 하진 않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을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이야기해도 되겠지 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거의 저를 키우면서 20년 가까이 여자를 들이지 않으셨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도 있겠죠. 솔직히 그 사이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해보면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언제 누군가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대표의 자리, 그리고 자그마한 아들, 어디에도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외로우셨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저만 괜찮다고 하면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고른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 새어머니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단아하고 곱다는 말이 참 딱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셨고 하나하나 기품이 있으시면서 아버지를 챙기시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챙겨주는데 보는 제가 다 좋더라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게 크게 내세우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두 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어릴 때 이별해버린 엄마이기에
처음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어색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다행히도 저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당분간은 입에 붙을 때까지 아줌마라고 불러줘도 괜찮다며 저를 이해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처음부터 너무 다가가려고 하면 힘들 것 같다며 차근차근 해나가자 했죠. 저희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1층을 아버지 방, 저의 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2층은 공부방이나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새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1층은 이제 부부의 침실, 아버지의 서재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는 2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2층을 따로 쓰니 좋기도 좋았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계속 1층을 썼었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사람이 있으니 안심도 되었기에 잘 지냈습니다. 정말 아줌마는 착했고 저의 밥까지 다 해주시고 저에게 다가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졸업을 하고 아버지의 회사로 무사히 들어갔어요. 물론 저도 면접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냥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하게 배워야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거기서 탈락한다면 회사도 절대 줄 수 없다는 말이었죠. 저도 그게 훨씬 더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한참 열심히 다니고 있을 무렵 유독 눈에 띄는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회사 앞 카페에서 늘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자체가 단아하다는 말이 와닿고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하게 눈도 마주칠 때도 있었고요. 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으러 가기도 했었지만 그녀를 보러 간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는데 정말 날마다 늘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으시더라고요. 메뉴는 늘 똑같이 말이죠. 거의 한 달 정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서류를 볼 게 있었는데 카페에 잠시 앉게 되었죠. 그날은 그녀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서류를 한참 보고 있을 때 저의 앞에 누가 앉았어요. 그녀였죠.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를 했네요. 그녀는 저의 행동을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왔고 연락처까지 교환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차 퇴근을 하면 그녀를 보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었죠. 제가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고 해도 그녀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면서 저를 응원했고 도시락도 싸다 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저도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연애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남자가 낸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자기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내기도 했었고 어느 날은 풀코스로 자기가 쏜다고 하면서 모든 데이트 비용을 다 낸 적도 있었죠. 그것 또한 말단 사원이었던 저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왜 그렇게 카페에 있었냐고 했었는데 자기도 처음에 저를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매번 카페에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말을 걸겠지 했는데 시선은 보는 것 같은데 말을 안 걸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보다 먼저 와 있길래 그냥 그날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자리에 앉아버렸던 것이랍니다. 굉장히 여유 있어 보였지만 그녀도 그때 앉아놓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 것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너무 잘했고 무엇보다 정말 이 사람과 살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말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는 새어머니이며 아버지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상당히 놀라워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은 부모님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절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눈물을 보이던 그녀.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니 딱히 반대가 없었고 어머니는 특히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도 생겼는데 며느리까지 생긴 기분은 저는 모를 거라고 하면서 정말 한바구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도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경력직을 내세워 저희 회사로 들어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같은 계열의 회사였기에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과정을 배우는 것들은 똑같더라고요. 딱히 혜택은 없고 경력을 그대로 쳐서 똑같은 직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며느리라고 해도 못하게 된다면 승진이나 다른 것들은 없으니 명심하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저희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죠. 정말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가정이 완성된 것 같았고 아내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잘했으며 하루하루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휴가를 좀 보내보자고 하면서 아내와 집에 있었던 날이었죠. 낮잠 좀 자려고 누웠었는데 다급한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신다는 소리였죠. 그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뛰어갔는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첨가물에 호두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소량으로 첨가되었다면 그렇게 크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도 점차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 더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아버지는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핸드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아버지를 모시는 기사님과 연결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잘 썼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그렇게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입원한 김에 조금은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셨습니다. 좋다고 하는 영양제 맞으면서 조금 더 쉬시라고 하고 저는 회사 일이 바빠졌지만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꽤 계셨고 그리고 저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퇴근을 하기 직전에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하셨고 저와 새아가를 데리고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당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바로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 도착을 하니 새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생전 보지도 못했던 무서운 아버지의 얼굴로 아내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도 이리로 와서 꿇어!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몰랐고 아내도 어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준아! 아내를 보며 똑똑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내의 이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아내를 쳐다보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상황. 당황을 너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물어봐야 하는데 질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스르륵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준아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와 저희 아내는 모녀 사이였고 저희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신분까지도 완벽하게 세탁을 했기에 누구 하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시게 되었던 경로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버지의 음식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주머니께서도 요리는 따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체크한답시고 알레르기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특히나 견과류의 경우 쇼크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엇나가게 되었던 게 바로 기사님과의 연락이었던 거죠. 호흡곤란이 오면 자신부터 찾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사를 먼저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응급처치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그것까지는 어머니도 알지 못했고 정말 미스였습니다. 물론 그건 어릴 때부터 혹시나 몰라서 아버지가 해오던 장치였고 저에게도 그 장치는 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였는데 자신이 깨어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준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저의 이름과 함께 부르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는 깨어나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병원에 있는 척하며 기사님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깨끗한 과거, 조작했을 정도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파고들었다고 하죠.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과거들이었고 대충 자신이 쓰러진 시간을 계산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을 찾으려고 알아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며느리의 번호가 떴던 것입니다. 과거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뒤져보니 그녀의 딸이었던 거죠. 둘 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으며 이미 둘 다 사기 전과가 꽤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대표였던 것이었죠. 어느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머리를 써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아내가 점차 아버지의 곁으로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자신은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며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는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그 엄마의 그 딸에 너희 딸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 아내도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어릴 때 사고를 쳐서 낳은 딸이고 나이도 꽤 있더라고요. 사기 결혼을 당했던 거죠. 그저 저에게 잘해준다는 것 하나로 그렇게 제가 홀랑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자 아내는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욕을 하면서 저희 부자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욕을 하면서 너희 부자들한테 들인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발악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동안 조막조막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건이 제일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알아봤었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도 알았으며 둘이 원래는 상당히 닮았었는데 저희 때문에 둘 다 다르게 성형까지 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증명사진을 봤는데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기 결혼 무효 소송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너무 정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정말 미련도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아이 같이 키우자는 등 여러 가지 말도 했었는데 그녀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제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깨지 말라고, 제발 사라져 달라고 그렇게 그녀도 빌고 저도 빌었습니다.
다행히 무효소송은 잘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저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충격적이었던 기억이네요.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그냥 회사나 경영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손주나 보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들은 좋았기에 그대로 남겨두고 더욱더 좋은 인생 경험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고 살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데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심하는 버릇까지 생겨버렸네요.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